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3일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러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였고 주인공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측치랑 정확하게 전년동월 대비 전체 CPI는 6.5%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측치랑 정확히 일치하는 5.7%였죠. 6개월 연속 CPI 수치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CPI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시장은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S&P 500 0.34% 상승한 3,983.17,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 0.64% 상승한 11,001.11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11,000선을 회복했는데요. 확실하게 물가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체크는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제목은 기업 실적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관심 종목 중 S&P 500 대장주 애플만 소폭 하락하고 테슬라 그리고 레버리지 ETF TQQQ, SOXL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반등이 차트 해석에서 의미 있는 것은 나스닥의 경우 11,000선을 회복했다는 것이고요. S&P 500의 경우 고점 연결선을 이어주는 지점까지는 반등했다는 겁니다. 저점의 연결선도 10월 이후 11% 상승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S&P가 3,500을 깨고 내려갈 만한 것이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제 투자심리지수인 피어앤그리드는 탐욕 57까지 이미 올라왔고요. 이것을 반영한 S&P 500 주가 맵은 S&P 500 11개 업종 중 3개 업종은 약보합, 8개 업종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애플과 구글은 약보합, 마소가 1.2% 상승하며 주가를 지켜주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는 강보합 수준으로 시장 전체의 보합세 분위기랑 비슷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오늘 시장 경제는 강세장과 약세장을 상징하는 덩치 큰 황소와 곰이 나란히 서 있고요. 전세계 자본시장의 45%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약세장 곰이 미국 주식시장 상황으로 세계 경제에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안하다는 말은 물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빅테크 기업 실적과 고용 등의 영향으로 연결되는 경기 침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12월까지 미국 노동부에서 밝힌 미국 전체 시장 실업률은 3.5%로 낮은 수치지만 연준의 예상대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진행된다면 연준의 목표인 4% 중반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기업들의 고용 상황은 지금 매우 좋지 않은데요. 월가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블랙락 등도 최근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달부터 시작된 감원 규모가 3,000명 정도라고 하고요. 모건스탠리는 2월 안에 추가 정리해고를 시작하고 시티은행도 투자은행 부분의 고용을 줄이고 블랙락은 최대 500명의 직원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 연준의 작년 6월 달부터 시작된 가파른 금리 인상 때부터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월간 2만 명 이상을 상회하는 감원을 했는데요. 특히 11월에는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트위터의 폭발적인 수치로 6만 176명이 감원되고 12월에도 2만 7천 명, 올해 1월 13일 현재에도 벌써 3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감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23만 7,874명의 빅테크 기업들 감원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정리해고 횟수도 작년 6월부터 매월 100에서 200회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11월은 255회, 12월 210회에 이어 올해 1월 13일 현재까지만 해도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115회 이상의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작년 11월 2차례 정리해고를 했고요. 아마존도 11월과 올해 1월 2차례 정리해고를 단행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기업들의 기술주 직원 정리해고 횟수가 1,517건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내용과 맞물려서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요. 새해 들어 기술 성장주들이 최근 저가 매수로 인해서 잠깐 반등은 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지금 견고해 보이지만 빅테크 기업들과 연계된 중소기업들의 노동자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스닥 100 세배 추종 TQQQ 연간 차트입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표시해 두었던 1088에서 1200선 지지 구간까지 다시 하락하는 것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 시장의 약재가 발생해서 다시 지지 구간까지 진입한다면 저가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자금이 부족하신 경우는 만약 121선까지 이번 상승이 가능하다면 보유 물량 일정 부분 매도하셔서 저점 재매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0.5% CPI 수치가 하락한 6%대로 내려놓았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선 반영된 측면도 있고요. CPI 수치만 보면 여전히 높은 상태죠. 그리고 CPI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요 감소로 신차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과 주거비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상승세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연준이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출 명분이 약하고요. 오히려 다음 달 기준금리가 적어도 0.25%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제 반도체사 TSMC의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TSMC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실적은 늘 좋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 및 빅테크 기업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실적 악화 등으로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 시작됩니다. 강조하지만 2023년 증시는 미국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인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에 대한 지표 확인과 기업들의 실적을 항상 체크하는 긴 투자 호흡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